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희 기자와 함께 이슈에 관련된 키워드 꼽아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다음 주는요, 슈퍼 주총 위크이기도 한 동시에 각국의 이제 통화 정책 회의들이 나란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이제 통화 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일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무려 17년 만에 단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시장에선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힘을 실은 것은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 때문입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엔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일본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 경영진들에게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을 해주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봄철에 진행되는 임금 협상을 춘투라고 부르는데 지난해 춘추 때 이미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한 이 실질 임금은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올린 것처럼 보여도 마이너스 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5년 3개월 동안 제로 금리를 이어져 왔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마이너스 0.1% 금리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조 총재는 지난 13일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올해 춘투가 시작된 가운데 결과를 확인한 뒤에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우는 바 있습니다. 네, 지금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제 소비 감소 여파까지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일본 쪽에서는 임금 인상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 대기업들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나요? 네, 일본의 굵직한 기업들이 노조 측의 전례 없는 높은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요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일본 최대 노조인 렌고는 올해 5.85%의 평균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렌고는 오늘 첫 번째 임금 협상 결과를 집계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대기업들이 지난해를 뛰어넘는 사상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만약 렌고 측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일본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5%대 임금 인상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기업별로는 제철 기업들의 임금 인상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 제철이 기본급 인상액을 노조가 요구한 월 3만 엔보다 5천 엔 더 높인 3만 5천 엔 인상할 예정인데요. 우리 돈 31만 2천 원이 인상되는 건데 이는 기존 평균 임금에서 무려 11.8%나 인상이 되는 겁니다. 이 밖에 JFE 스틸과 고베 제철소도 노조가 요구한 월 3만 엔 인상을 받아들이면서 사상 최고치 인상폭을 제안했습니다. 일본하면 자동차 기업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혼다는 노조 측이 요구한 높은 5.6% 인상을 결정하면서 1990년에 기록한 6.2% 인상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닛산은 4년 만에 노조가 요구한 인상안을 받아들이면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폭의 임금 인상률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 밖에 마쓰다가 노조 측의 요구에 동의했고 또 도요타도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사상 최고치 임금 인상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 주 이제 키포인트는 이거죠. BOJ 마이너스 금리 해제 여부 그리고 YCC 철폐까지도 이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FOMC 쪽에서는 이제 3월 점도표 수정이 나오냐 마냐 이건데 일단 전문가들 시장에서는 환율 하락,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일본은행 통화 정책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지금 해석,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전문가들도 일본은행이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이 잇따라 사상 최고 금리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리서치에서 월가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다음 주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답변이 지난 1월 8%에서 이번에 38%로 무려 30%포인트 급증했는데요. 반면 4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답변은 54%로 1월 답변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다만 3월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사상 최대 임금 인상 소식만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 전망을 예상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임금 인상률이 4%대로 전망이 되면서 대규모 임금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이 4%대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질 임금으로는 마이너스에 해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글로벌 이제 각국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금리 향방 그리고 달러 외환 시장의 달러 향방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IPO 참여를 해서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파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파두는 지난해 8월 7일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이 반도체 설계 업체인데요. 파두 주주들이 파두와 상장 주관사 측이 당시 IPO 과정에서 투자 위험 요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른바 뻥튀기 상장을 했다라면서 회사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전날 파두의 상장과 이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에 따른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파두의 일반 공모 청약에 참여했다가 상장 이후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인데요. 청구 금액은 이 피해 주주 구성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을 확정 짓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실적도 보면은 계속 비관적일 수 있는데 그것을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또 주주들의 설명인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를 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지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파두의 주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파두는 지난해 8월 공모가 3만 1,000원으로 코스닥 시장에 데뷔했는데요. 상장 직후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파두가 공개한 실적을 보면 2분기 매출이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로 5,900만 원에 그쳤고 영업 손실은 153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기업의 실적이라고 보기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파주의 시총은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9,500억 원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한누리 측은 파두와 상장 주관사들이 IPO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파두의 매출이 상장 이후에도 급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라면서 근거 없는 예상 매출과 예상 순이익을 바탕으로 공모 가격을 액면가 100원에 약 130배에 달하는 3만 1,000원으로 부풀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사기, 지금 뭐 상장이다라는 말까지 들리면서 파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인데 지금 파두 사태로 인해서 기술 장벽, 그러니까 스펙 상장의 진입 장벽이 좀 높아졌다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기업 특례 상장 거품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긴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 파두 사태를 계기로 이 기업 인수 목적회사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에 대한 이 금융당국의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된 겁니다. 이에 따라 스펙 기업들은 합병 상장할 기업들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고 만약 합병할 기업을 만나더라도 한국거래소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최근 3년간 거래소 심사에서도 탈락한 기업은 2021년 5곳, 2022년 4곳에서 지난해 12곳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스펙 합병 심사를 통과한 업체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는데요. 2021년 19곳, 2022년 20곳으로 증가하다가 2023년에 11곳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달 말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다가 고꾸라진 이브로드캐스팅이 있습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투자자들에게 친숙한 이 3프로TV를 운영하는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인데요. 상장 전부터 여러 투자사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스펙 대우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작년 7월 스펙 합병을 위한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다가 피어그룹, 동일그룹 간의 이 기업 가치 비교해서 주가 순이익 비율을 뜻하는 PBR이 고평가됐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파두 사태로 인해서 우회 상장 감시, 금융당국의 우회 상장 감시가 강화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조선주들 급등이 뭐 무섭게 강하게 슈팅이 나왔던 하루였는데 지금 미중 갈등하면은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 반도체 바이오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중 갈등의 불똥이 조선업으로까지 튀면서 한국 국내 조선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조선과 해운 산업에서 발생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망된 점이 국내 조선주의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작용한 겁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우리 시간 13일 성명을 통해서 미국 선박사 5개 노조가 무역대표부의 핵심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행동과 정책, 관행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의 주장을 보면 중국 정부가 세계 조선, 해양, 물류 산업을 장악하려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또한 전 세계의 항만과 물류 시설망을 구축해서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조선업계에 조사에 들어가면 일종의 견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중국에 이어
이어서 조선업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 종목, 국내 증시에 좀 어떤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지 쫙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조선주로는 이 삼성중공업과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등이 있고 이 밖에 조선 기자재 전문기업 현대임스, 또 조선 크레인업계 1위 오리엔탈전공, 컨테이너선사 HMM 같은 이런 조선업 연관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전날 나란히 주가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HSD 엔진이 한화 엔진으로 또 사명을 변경했다라는 부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선주 지금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는 조선주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조금 전 김동호 차장님께서도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증권가에선 이 조선주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전 세계 신조선 발주 증가와 함께 이 신규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선박 건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양호한 환율도 유지되면서 올해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조선주주들은 대부분 이 PBR이 1이 넘기 때문에 연초 이후 국내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이 저PBR주 랠리에서 좀 제외된 바 있는데요. 여기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라는 지정학적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주는 한동안 이 주도주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조선사들 실적 개선 본격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짜 작년 하반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주주분들 참 고생 많으셨을 텐데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돌입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강한 상승 탄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 시간 한국경제TV 박찬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